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파자 낭독 성우 송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수요 오전반 전문가반 낭독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이제 낭독 1년의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낭독가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또 나낭 식구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또 우리 미국에서 또 한희정 선생님까지 축하를 해 주시러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현영 선생님까지 또 이렇게 들어오셔 갖고 또 화면을 켜 주셨어요. 우리 낭독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저희 방장님으로 여기 커뮤니티 정말 이렇게 잘 리드해 주셨어요, 정은하 선생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낭독가로 우리 정은하 선생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하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낭독을 시작하게 된 정은아입니다. 사실 처음은 언제나 떨리고 부담되지만 먼저 맞는 배가 덜 아프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자,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첫 시작.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20살 청년 그레고아르와 피케 할아버지의 첫 만남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레고아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피키의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에 그 첫 시작도 떠올려 봅니다. 학창 시절에 발표 시간만 되면 다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이던 제가 중학교 때 신촌에 자리한 소극장에서 연극 한 편을 처음 보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극은 저의 삶에 스며들고 지금까지 연극이라는 장르를 매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레고아르도 저도 그 첫 만남이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지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책과 함께한 인생이 전부인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채 수레국화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키의 할아버지. 그리고 집에는 책 한 권도 없고 책방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으며 책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레고아르.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과 피키의 할아버지가 그레고아르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첫 시작의 설렘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문을 연다. 그는 나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머뭇거리다가 내가 평소에 음식을 가져다 주던 주방 보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다. 아, 새로운 친구로군. 베아트리스는 어디 아픈가? 그건 아니고요. 아마 딸이 조금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고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피케 씨. 저는 그레고아르라고 합니다. 아, 그건 거기다 놔. 그는 종이와 책이 잔뜩 쌓여 있는 탁자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내게 말한다. 내가 반말을 한다고 언짢아 하지 말게. 나는 이곳 사람들 모두와 말을 놓고 지내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쟁반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의 방 안으로 들어선다. 박스, 또 다른 박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온통 뒤덮인 사방벽. 피키 씨, 모두가 그를 책방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별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왜 그를 그렇게 부를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뜨내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그 예우의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피케 씨, 책방 할아버지. 7년 전 그는 모든 걸 다 팔아치웠다. 격가지 문학 서점은 이제 퀵버거라는 햄버거 가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곳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엔 책이라고 할 만한 게 한 권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피케 씨, 접시를 가져가도 될까요? 이만 가봐야 해서요. 주방 사람들이 꾸물거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렴. 하지만 언제든 오고 싶을 때 다시 와. 난 꿈쩍도 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그의 방에 들른다.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지만 자기 방 안에 틀어박힌 책방 할아버지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루에 한 번은 그의 방에 가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좁은 반경, 수레국화와 엄마와 함께 사는 집을 오가며 하는 일. 그것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것이 아주 많고 책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아왔으며 끝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 책들 가운데에서 그 노인과 함께 무얼 하고 있는 걸까? 게다가 나는 그 책들을 만지거나 쳐다보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겠다. 틀림없이 학교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읽기 시작한다. 최근 새로운 번역으로 제출된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전 학교에서 퇴학당한 어린 홀든의 모험들을 발견 또는 재발견을 전체 247조. 나는 침을 삼킨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다 읽으려면 몇 번이나 와서 읽어야 할까요? 피케 씨는 나를 안심시키고 싶어 한다. 10번은 넘지 않을 게다. 시간은 충분해.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계속 읽어보려. 그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숨을 길게 들이마신 다음 덧붙인다. 난 준비됐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제1장, 정말로 내 얘기를 꼭 듣고 싶다면 당신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분명히 그런 시시껄렁한 것들을 제일 먼저 듣고 싶겠지만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나는 책방 할아버지의 얼굴을 흘기 쳐다본다. 평온하다.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는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레고아르 첼랭, 계속해.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인다. 에스타블리시 왕태에서 쫓겨난 이 소녀는 바로 나다. 위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에 관한 바보 같은 논술을 늘어놓은 그의 역사 시험지. 너무 재밌다. 그가 하나같이 거칠고 무례한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또 어떻고, 예배당에서 기부자가 연설을 하는 동안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녀석. 너무 웃긴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피켓씨는 눈가를 문지른다. 제3장, 피켓씨. 꽤 잘했죠? 그렇죠? 타인의 삶을 그렇게 체화해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래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불안, 홀든의 두려움은 바로 나의 두려움이 된다. 여자애들과 성에 관한 대목에서는 홀든 대신 내 얼굴이 빨개진다. 7월 15일까지는 셀린저가 쓴 소설 속의 주인공의 행동과 행위는 모두 나의 것이 된다. 책의 마지막 구절에 나는 감동을 받는다. 그 공허감에 감동했다. 노인의 방이 갑자기 텅 비어 보인다. 홀드는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책방 할아버지의 침묵이 나를 짓무른다. 어쩌면 그는 다음에 읽을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주위에 책이 3,000권이나 있으니까. 나는 느릿느릿 방의 벽들을 빙 둘러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방이 조여든다. 열린 팔들, 나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보인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가능성들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함정 밑에 떨어졌다. 열기에 취한다. 일어선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그레고아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낭독하실 분은요, 이불처럼 아주 포근하고 또 어제 만난 듯 굉장히 친근한 언니 같은 또 로맨스의 여주인공 같이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어디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김미애 선생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은하쌤. 아 은하쌤이 너무 재밌어서 그 처음에 설렘 포인트와 재미와 흥미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김미애고요. 이제 그레고아르는 피케이 씨에게 책을 읽어 주면서 세탁장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거기엔 쓰레기 단위가 있습니다. 그에게 당하는 온갖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낭독으로 승화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렐 부인과 지루 부인이 피케이 씨와의 낭독에 합류하면서 기드 모파상으로 낭독회를 열게 되고 그레고아르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책 읽기는 신성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꾹 참는다. 그러면 매번 효과를 보는데
소리내어 책을 읽는 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매듭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린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폭군이 나에게 가하는 그 모든 모욕들이 하나하나 지워진다. 낭독이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화가 모두 사라진다. 몰입하면서 나는 모든 걸 잊는다. 낭독을 마치는 순간 나는 망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온다. 씻기고 정화된 채로 행복한 현실로. 그레고아르를 보면서 저의 아이도 힘들 때나 마음이 소란할 때 이렇게 낭독으로 승화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었네요. 제 낭독의 시작이 바로 아이였거든요. 자꾸 책을 멀리하고 게임을 가까이 하는 아이가 걱정되어서 뒤척이다 보니 낭독혁명을 알게 되었죠. 낭독의 이점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지은 우리 아이 명시낭독을 사주면서 필사하고 외우라고 시켰더니 안도현님의 연탄재만 누누이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낭독을 배워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낭독 수업을 받게 되었지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책이 친구이기도 하고 가끔은 책 속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책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면서 살고 있다가 낭독을 접하면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낭독의 좋은 점을 쭉쭉 나열하시는데 전 아니었거든요. 전 문체에서 그 책을 느끼는 편인데 낭독을 하면서는 아름답던 문장들도 못 느끼고 스토리도 연계성을 잃어버리면서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일부러 묵독이나 음독을 해보면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건드려지는데 낭독만 하면 전 그냥 읽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낭독에 익숙해지니 이번엔 묵독이 안 되어서 한동안 수업책 외에는 읽지 못했고요. 그런데 코칭의 시간이 끝나가는 이제야 묵독과 낭독이 만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한 번 읽은 책은 두 번 못 읽고 한 번 본 드라마나 영화도 절대 두 번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토리를 아니까 재미가 없어서요. 그런데 책 한 권으로 심화반과 전문가반을 거치면서 깊이 읽기가 무엇인지, 슬로우 리딩이 무엇인지 그 재미를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아이에게 덧붙여 말해주려고요. 엄마가 물려주고픈 무형의 재산이 독서와 산책과 명상이었잖아. 이젠 낭독도 있다라고요. 저희 아이에게도 들려주고픈 얘기를 PK씨가 그레고하르에게 합니다. 시간이 우릴 따라잡으며 빠르게 지나간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걷고 있는 당시에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잘 보이지 않아. 그저 본능이나 직관에 따라 걸어갈 뿐. 네가 옳다고 믿고 확신에 가득 찬 무언가를 위해 행동에 나설 때 말이다. 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을 품는 건 문제가 있어. 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 설령 그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전 이 책에서 낭독과 삶, 삶과 죽음,
결국 삶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책 속에 보면 생기의 등급을 매기자면 거의 제로 수준인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내가 흔드는 작은 종소리든 나의 인사든 어떤 것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 경우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기력이 없어서 침대 위에 눕거나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반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 나는 그 잠든 행성의 침묵을 지켜보면서 최악의 방식으로 끝을 향해 가는 그들의 생을 바라본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머님이 계시던 요양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리도 거부하고 거부하시던 요양원에서 2년을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감정보다 제 감정이 앞섰기에 어머님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어머님의 마음이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이 신고려장이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강한 부정이 제 안에서 일었던지요. 저희는 추워도 어머님께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죄송한 마음이야 당연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다 우리 입장에서, 아니, 제 입장에서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PKC의 대사를 통해서 이제야 그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매도 야속할 수밖에 없을 그분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때는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던 것들이 조금은 숙연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에 덮개가 더해집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고민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PKC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어머님은 치매이셨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식들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셨습니다. 늘 집에 있고 싶어 하셨고, 늘 집에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치매가 심해져 기억이 혼미해질 때마다 더욱 집에 집착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소망은 오로지 집이었어요. 제게 집으로 다가올까봐 겁이 나서 어머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안아드리지 못한 제 옹졸한 마음이 이 책을 읽는 내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늦은 마음을 건네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이 제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인간의 존엄성들. 그분들을 통해서 또 PKC를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늘 뒤에 오지요. 앞에 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레고아르에게 인생의 멘토이고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이고 친구였을 PKC가 말한 진짜 인생이란 무엇일까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문장을 연거푸 되뇌이다 보니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귀결되더라고요. 2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박홍규 선생님의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라는 대담집이 있는데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무의식이 언어로 발화된 느낌이랄까요? 전 신랑이랑 도서관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도서관을 이정표 삼아 거기에 낭독을 곁들여서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드네요. 아이에게도 낭독이 있는 삶을 물려주고요. 그게 제 삶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낭독과 함께 늙어갈 제 진짜 인생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낭독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낭독에 대한 진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맑으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김명진 선생님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명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김미애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이 낭독하고 함께 가는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진입니다. 1년 전 나는 일탈을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사 오면서 퇴직하고 룰루랄라 실업급여도 받으니 정해진 루트처럼 살아온 내 노선을 살짝 틀고 싶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별난 것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맴도는 지인의 도서관 낭독회 모습. 눈이 많이 오던 날에도 멀리까지 오신 송정희 성우님의 따스한 모습이 떠올라 낭독 신청을 클릭했다. 그렇게 일탈은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 낭독 일탈은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꺼내어 통곡도 하며 불편함을 견디어 성장으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전문가반. 좀 많이 아팠다. 전문가반 시작하면서 좀 많이 아팠다. 잠시 쉬고 다음에 시작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함께한 선생님들과 헤어지기 싫었고 한 곡에 넘어가며 녹음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힘들지만 지속하고 있었다. 낭독은 나도 모르게 나의 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다른 구석에도 또아리를 틀었다. 정규 과정으로는 마지막 낭독회. 그래서 나에게 더 의미가 큰 낭독회다. 이 낭독회가 끝나면 설렘도 아련함도 다 끌어안고 다른 방식으로 낭독을 만날 것이다. 이제서야 낭독이 뭔지 아주 쬐끔 알 것 같은 알아가고 있는 내가 낭독을 알아가는 그레고르아로 만났다. 응답하시오, 그레고르. 여기는 2024년 줌 낭독회. 낭독회가 거듭되면서 나는 진짜 낭독자가 되어간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어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고 대화 부분을 어떻게 생생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피키에 씨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알아서 귀족이 되었다가 늙은 시골 여자가 되었다가 한다. 오로지 가늘고 굵은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이 인물에서 저 인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게 점점 더 좋아진다. 마들렌과 셀레스티는 정의가 승리할 때 박수를 치고 한 남자의 폭력적인 태도에 화를 내고 목격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방 할아버지의 의견을 묻는다. 어쨌거나 이 남자가 옳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피키에 씨.
모파상이 지나쳤죠. 안 그래요? 부인들은 다양한 비극들에 깊이 공감하고 그중에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특히 좋아한다. 매번 낭독회가 끝나면 우리, 그러니까 그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감동을 어둠 속에 혼자라는 생각에 겁먹은 아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위로해줄 아주 작은 그 빛을 되도록 빨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교육시키고 책 읽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보렴, 여기 이건 그냥 마침표가 아니야. 여기서는 긴장감이 느껴지게 읽어야 해. 숨을 한껏 들이마셔. 호흡을 좀 주라고. 대단히 중요한 거야.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텍스트를 위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단숨에 써내려진 건 없어. 글쓰기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일 뿐이지. 새 양초가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 말이야. 전달되는 시간은 불꽃에 맡겨두고. 피키에 씨는 독서의 단계에 대해 나에게 설명한다. 텍스트들 가운데에는 내가 꼭대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단다. 언어의 위대한 모험들이 담긴 멀리서 여명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지. 그 모든 매혹적인 빛들, 붙잡을 수 없는 찰나의 일출이나 일몰의 녹색 광선, 더운 기류 속에서 매 순간 폭발하는 구름, 선회하는 독소들의 날갯짓 속에서 증폭되는 꿈, 고독, 고독. 그 아래에서 네가 찾으려 한다면 그 은밀한 골짜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눈이 얼어붙은 아주 작은 꼭대기에서 녹아내린 첫 물방울이 골짜기 밑바닥까지, 평야의 끝자락, 미제의 먼 바다까지 소리 없이 나아가는 것 말이다. 나중에 골짜기와 꼭대기 사이로 길을 개척하느냐 마느냐는 너한테 달려 있어. 그 사이 길엔 마음을 사로잡는 눈부신 혼혈의 책들이 있지. 나는 어느 누구의 귀염둥이도 아니고 피키에 씨 또한 몇몇 사람들이 나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결코 아닐 것이다. 피키에 씨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그분 덕분에 나는 낭독가가 되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는 윤미경 선생님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낭독자는 행복함을 가득 머금은 김은현 선생님입니다. 아, 낭독을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는 느낌으로 김명진 선생님의 낭독을 감상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김명진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미경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 처음 윤미경 선생님을 배웠을 때 닮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3월에 만나 뵀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빠른 판단력, 유머, 재치 그런 것들이요. 어떤 때는 섹시 큐티처럼 귀여우시고요. 어떤 때는 언니처럼 다정하세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저에게 낭독의 다리를 놓아주신 김미옥 선생님, 이면수 선생님,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부분은 에피소드 16부터 19까지 피키시로부터 코칭을 받는 부분과 셀레스틴의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벚꽃잎술 낭독을 새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 느낌을 담아 소감문을 준비했습니다. 벚꽃은 봄이 되면 나무 가득히 꽃을 피워냅니다. 많은 꽃을 한꺼번에 피우다 보니 나무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 숲이의 입술 모양으로 숨구멍을 만들어 숨을 쉽니다. 작년 3월에 낭독을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할 때에 벚꽃잎술 낭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낭독이 제게는 벚꽃잎술 같은 숨구멍이 되어주었습니다. 낭독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이제 싹이 트고 있어요. 어떤 날은 연습을 하면서 걸음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모른 척하며 책을 들춰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도 주고 걸음도 주면서 낭독을 잘 가꾼 분들은 일취월장하여 북 내레이터라는 꽃을 피우고 계시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낭독 전문가반을 졸업하는 이 즈음에야 이제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의 구하려와 책방 할아버지 책을 만났을 때 낭독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함을 못 참아 단숨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혼자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글들을 발견하며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곤 했습니다. 낭독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피케 씨가 글의 구하러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들려주는 말 같았습니다. 레퍼토리 하나 없이 목소리만 좋은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레퍼토리가 낭독자를 만드는 거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 조조해하지 말고 소설 한 권 한 권, 단편집 한 권 한 권. 그러면 너는 바로 널 감동시키는 진주와도 같은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너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만 잘 읽을 수 있으니까. 네가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거나 진지한 텍스트들을 선택하렴. 그리고 차츰차츰 중심축을 만들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그렇게 해서 장르나 주제, 세상에 이런저런 지역이나 저자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는 제가 맡은 내용에서 이 구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저는 유아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른스럽게 바꿔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전문가 과정이 끝나는 지금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나 주제는 뭘까 생각해보니 그동안은 그림책을 위주로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줄글 책, 어려운 책도 잘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해, 그레구아르. 숨을 들이마셔. 배에 힘을 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거야. 그는 집게손가락으로 나의 행경막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한다. 프네우마, 공기, 공기의 흐름.
숨을 쉴 때 양파나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듯이 너의 숨결에서는 문장의 구문 구성 냄새가 풍겨나와야 해. 너 자신, 너의 호흡, 너의 푸네우마는 언어 도구들의 매개물이야. 모음과 자음, 모음들은 노래야. 자음들은 의미이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지. 여기 복부의 힘으로 별빛 한 점 미치지 않는 땅끝에 서서 지륵 같은 어둠을 향해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외칠 때처럼 저는 항상 호흡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의원에 갔더니 제 호흡이 무척 짧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분 등과 목을 펴주는 추나 치료를 해주시더군요. 낭독 초기에 송정희 성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았어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과 발바닥이 같은 방향으로 엉덩이 자골뼈와 하단에 힘을 주면서 복식 호흡을 하라고 알려주셨었죠.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과 깊은 음성으로 소리내라고요. 예전에 배운 것인데 의식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책방 할아버지와 한의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역시 성우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레고아르가 물속에서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수영장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에 간다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셀레스틴 모렐 부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안 좋으신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킨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맞닥뜨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책 읽기를 통한 우리의 만남은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마치 손자와 할머니처럼 암묵적인 결탁을 맺은 공모자들로 만들어 주었다. 함께하는 순간마다 받는 것만큼 주고 싶은 마음일 때 서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적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제가 부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셀레스틴, 저예요. 그레고아르와 같은 식 말고.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회복 불가,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어떤 호재로 말해야 하는 걸까? 이어폰을 끼워드릴게요.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는 않을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것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함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준비해왔다. 나는 책을 읽는다. 이 책이 결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낭독을 멈추자 두 개의 링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외에는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끔찍하다. 모니터의 녹색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희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저도 그레고아르처럼 옆에서 책을 읽어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미 선생님 낭독을 들으며 엄마에게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를 낭독하면서 낭독을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
현재의 제 모습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낭독할 때의 마음가짐, 강세, 억양, 발성, 호흡, 포즈 활용 등 지금까지도 저에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벚꽃잎을 낭독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저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저희 선 넘는 낭독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다시 용기 내어 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책 친구, 낭독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정희 성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상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우신지요. 매력 넘치는 이상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또 낭독의 싹을 피우셔서 이제 꽃을 피우신다고 하니까 되게 저도 막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숲과 함께 또 꿈을 키우고 계신 분이셔서 또 우리 김은현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되게 기다려집니다. 네, 저의 낭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낭독을 시작했을 때는 낭독으로 제 마음에 단단한 대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여의 시간을 낭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단단한 대지 위에 이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대지에 뿌리 내린 나무로 꽃도 피우고 싶고, 아, 만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또 지루 부인은 머렐 부인을 만나 자신의 단단한 대지를 더 아름답게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루 부인, 셀레스틴 모렐의 이웃이자 친구. 모렐 부인이 수레국화의 복도를 함께 거닐면서 목축이나 농사처럼 음악과 아주 동떨어진 관심사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지루 부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하다. 셀레스틴의 죽음으로 그녀는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다. 그녀가 셀레스틴과 함께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걸어갈 때 그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음, 서로 팔짱을 끼고 때때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오직 그 두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친밀함 속에서 손깍지를 끼고 걸어가던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지루 부인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시리에 빠져 있다. 그녀의 두 눈은 살아있는 세상과 단절된 생각들에 깊이 빠져 길을 잃고 헤맨다. 피키엘 씨는 내 낭독을 들으러 1층 홀로 내려가자고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중심축이 무너져 버렸다. 그녀의 구동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타고난 농사꾼으로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 흘러가는 날들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녀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다. 일요일 아침 8시
직원 근무 교대 시간, 주의사항 전달, 특이사항 없음. 수레국화는 어쩌면 감옥 같아 보일 수도 있다. 오전 중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지루 부인이 수레국화의 품으로 얌전하게 돌아오기를. 나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루 부인 행방 묘연. 운하 주변 확인 바람. 미리 감사. 야. 이번 일. 그레구아르는 페달을 밟는다. 그녀의 우울한 감정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자신의 농장에 가보고 싶어 그쪽으로 향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곳에서 자식 넷을 낳아 길렀다. 평생토록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다. 휴가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던 그들 부부에게 애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건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곳에는 자급수 농장이 있다. 이제는 지루 부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지 관심조차 없는 그녀의 사위와 딸이 관리하는 농장이다. 아침반의 붉은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땅쪽 끝으로 줄기차게 걸어가는 지루 부인의 아주 작은 실루엣을 발견하기를 애타게 기대한다. 수문 위 육교를 지나치며 검은 물 위에 화관처럼 펼쳐진 빛 때문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엎질해진다. 반사적인 급정거. 불시에 멈춰서는 바람에 자전거의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진다. 나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는다. 양손으로 자전거 브레이크를 여전히 움켜잡고 입을 해벌린 채 꼼짝도 할 수 없다. 나는 바라본다. 양쪽 팔다리를 벌리고 문화 바닥을 향해 엎드린 채 원피스 차림의 지루 부인이 20개 정도의 알록달록한 작은 주머니들을 한복판에 둥둥 떠 있다. 나는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다. 0.1초 동안 내 눈에 그 광경이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수레국화의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주머니들. 지루 부인과 그녀의 비밀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그 20개가량의 주머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달고 나갈지 오랜 시간 고심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오는 법이 절대로 없었다. 자신의 이동 범위에 관한 그녀만의 논리에 따라 세심하게 골랐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는 버려진 공작새의 깃털처럼 수면에 떠 있는 것이 내가 세어본 바로는 모두 14개였다. 수레국화의 와이번은 거기서 삶을 멈췄다. 내가 흘러가는 바슐라르의 물과 봄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24호실 3월 말 사망자 발생 후의 소독 작업. 모렐 부인에게는 그녀가 죽은 뒤에 남긴 옷가지들, 바질구레한 실내 장식품 같은 물건들을 걷어갈 아직도 일가진 척도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보름 후 25호실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그 방은 비었다. 그 방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 도시나 인근 시골 어딘가에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또 다른 인생을 기다린다. 티켓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의 난파선으로부터 구해낸 책 3,000권을 제외하고 정말 꼭 간직해야 할 물건들 가운데 몇 가지만 가져왔다. 이제 자기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어떤 비밀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일까? 그가 나에게 봉투를 건넨다. 토요일 밤 10시. 피키에 씨가 구해달라는 자외선 램프를 가지고 그를 만나러 왔다.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피키에 씨의 등에 빼곡히 적힌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보였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로 자신 때문에 감염된 친구를 위해 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가 그 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보카치오 이야기 100편을 모두 외우겠노라고. 6개월 뒤에 그는 죽었어. 내 고통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울 수 없는 나의 죄책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생각했지. 문신을 하는 거였어. 등판 가득히 글자로 표현하는 것.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느껴. 아무 잘못 없는 내 사랑. 그의 마지막 눈길. 살아있는 나. 그리하여 바늘로 나를 찌르는 형벌을 가했고. 언젠가 내가 원할 때 오직 자외선 램프만이 그 글자들을 드러내주기를 바랐지. 문신은 이런 말로 끝난다. 영원히 함께. 피키에 씨에게 사랑은 평생도록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죽인 것이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느냐고? 그 표현만으론 부족하다. 그가 방금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한 그 사실은 나의 20살 인생을 압도한다. 그레고아르가 지루 부인의 죽음을 묵도하며 바슐라르의 물과 꿈을 언급한 부분이 있죠. 제가 그 물과 꿈에 나오는 한 문장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죽음은 하늘을 불화살로 꿰뚫는 불의 화려한 죽음이 아니다. 일상의 죽음은 물의 죽음이다. 물은 언제나 흐르고 언제나 떨어지며 언제나 수평선 끝에서 죽어 없어진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I의 스마트함과 정말 감성에 넘치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새롭게 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시고 계시는 네, 저기 태평양 건너 선 넘어 계시는 신미경 낭독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상하 선생님의 그 섬세하면서도 전달력 있는 그 낭독에 푹 빠져서 듣느라 제 순서를 잠깐 놓쳤어요.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잠깐 좀 떨리는데, 셀레스틴의 죽음으로 남겨진 지루부인, 그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버린 지루부인의 모습, 김미애 선생님의 어머님, 또 김은연 선생님의 친정어머님, 그리고 며칠 전 101살 생일을 양로원에서 맞이하신 제 외할머니까지 오버랩되면서 잘 들었습니다. 피키에 씨가 5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비밀, 영원히 함께 같이 해요. 이상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미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에피소드는 피키에 씨의 엄청난 음모로 진행된 라디오 수레국화 낭독회와 이제는 낭독가로 우뚝 선 그레고아르와 엄마의 삶의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환상적인 화장실 낭독회입니다. 요양원의 수도 메인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변기물을 전부 비우면 배관들이 뻥 뚫려 그 통로로 여러 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피키 할아버지는 그레고아르에게 말합니다. 그레고아르,
우리에게 필요한 미디어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똥싸개들이 똥싸개들에게 말한다. 그레고아르, 우린 지옥을 읽을 거다. 지옥. 그레고아르.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읽지 못하게 금지한 책들. 다시 말해, 금설한다. 나도 그런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있어. 우린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해. 요양원에서 에로소설을 읽는 거다. 네 목소리가 이곡벽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떨고 있는 건 바로 나다. 저녁 7시 45분, 수레국화 건물. 이곳의 모든 것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시간. 야간 근무조가 일을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벌써 깊이 잠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마송이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녀는 7시경에 요양원 건물을 떠나는데 그 이후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조용한 노인 요양시설. 이곳에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말썽 없이 죽어간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죽지 못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머뭇거린다. 간이의자에 앉아 변기 위로 상반신을 숙이거나 아니면 쿠션 위에 무릎을 꿇고 변기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세든 저 자세든 도대체 책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조슬랭과 의논 끝에 책방 할아버지는 자기 방 변기에서 방송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변기 배관 라인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 공중 화장실에 변기 2개까지 셈에 넣는다면 내 목소리는 4층부터 1층까지 모두 13개의 수신용 변기들과 거의 등거리에 있다. 그리고 4층 빈방의 변기까지 치면 모두 14개다. 디알리카는 그 빈방 화장실에 있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뉴스를 퍼뜨렸다. 책방 할아버지는 청취자가 많기를 원했다. 사무실 직원들과 윗선의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요양원 전체가 알게 되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변기 14개의 배관에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물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번엔 뚫어뻥이나 변기솔로 쑤셔댈 필요가 없다. 장난칠 일이 생긴 것에 우리 직원들은 신이 난다. 사실 화장실은 스튜디오와 조금도 비슷한 구석이 없다. 변기 구멍만 봐도 마이크와 하나도 비슷하지 않다. 방송 중을 알리는 빨간색이나 초록색 표시등도 없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저녁 8시 정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은밀하게 들락거리는 가까운 이웃들, 담당 간호사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무엇보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조슬랭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자리에 있다. 청취자는 30명 남짓이다. 나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 나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여기는 지옥! 고요. 내 말이 배관들을 타고 전달되는 시간 겨우 2초. 즉각적인 반응. 1층부터 4층까지
엄청난 폭소에 이어 박수갈채가 축포처럼 터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디알리카의 경쾌한 웃음소리. 네트워크 상태는 최상이다. 놀라운 초고속 통신망. 다시 정적. 나는 오프닝 멘트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바로 낭독을 시작한다. 나는 청취자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배관 저 끝에 있는 이들을. 긴장한 얼굴로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변기 위나 변기 주위에 각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책방 할아버지는 자신이 추진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한다. 낭독을 끝마치고 나서 나는 치명적인 매력남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아주 레이의 종이 여자의 한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멋진 밤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요.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여기는 찌오. 나는 변기 뚜껑을 닫는다. 피키에 씨가 나를 칭찬한다. 완벽했어. 디알리카가 우리에게로 온다. 그리고 나를 보자 와락 껴안는다. 슈퍼스타! 완전 멋졌어. 목소리가 꼭 벨벳 같더라. 흥분이 가라앉은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붙잡고 아직 조금 더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오늘 일이 술술 잘 풀린 이유가 뭔지 네가 꼭 알았으면 한다. 단계의 원리를 기억하거라. 오늘은 종이 여자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시작했어. 내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부류의 책들로 말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청중을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야. 좀 더 높은 수준의 청취를 요구하는 그런 책들 쪽으로 말이다. 절대로 그 반대로는 하지 마. 그랬다간 청중들을 잃고 말 테니. 너도 그렇지만 청중들 역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어. 아직은 골짜기들을 좀 더 맛보기로 하자꾸나. 우리 방송의 청취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의 지지 또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낭독에 진심이신 분이라 그분과 놀다 보니 어쩌다 낭독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저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쉼이었고 울컥했었던 그런 시기를 낭독이라 착각하고 지내봤었어요. 수업을 계속 받으며 이제는 진짜 낭독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저는 그 시점부터 도대체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건지,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다운 소리는 대체 뭔지, 이런 기본적인 수많은 고민들에 묻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마치 일하듯이 낭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나면서 피키에 씨는 저에게 살아내느라 죽여버리고 감추었던 제 감각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행처럼 아프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전문가 수업을 마칩니다. 피키에 씨의 등에 새겨진 문신처럼 영원히 함께. 저는 피키에 씨의 많은 말들 중에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요. 우정, 공감, 그리고 사랑과 맥이 닿아 있는 공유의 정신이라 피키에 씨는 말씀하셨죠.
피키에 씨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송정희 성우님, 그리고 앞으로 선 넘는 낭독가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의 정신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전설은 영원하다. 피키에 씨가 항상 제 옆에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던 정인숙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오랜 동안 신앙송으로 이미 유명하신 선생님인데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이셨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인숙입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들려주는 화장실 낭독회,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낭독의 진가를 보여준 신경미 선생님, 잠깐 고민하시다가 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선 넘는 낭독가로 함께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낭독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낭독은 내가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낭독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라. 마지막 시간에 송정희 성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게 따라와서 보니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를 그만큼 이끌어 놓았기 때문에 믿으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낭독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28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내용은 낭독으로 자신감과 정체성을 찾게 된 그레고아르가 피키에 씨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장면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해봐, 그레고아르. 네가 되고 싶은 책 속의 히어로가 있니? 긴 침묵. 그러다가 나는 불쑥 마치 천둥처럼 외친다. 나무요. 내 대답에 스스로 놀란다. 그리고 피키에 씨도 놀란다. 나무? 어디 설명해 보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로 없어. 저는 나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들에 대해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감탄과 존경심을 느껴요.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거예요. 만일 제가 나무가 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운하 아래쪽 습지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늙은 버드나무일 거예요. 나는 잠시 그 모습을 그려본다. 그 나무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제가 저 자신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무는 혼자예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늪은 거대하죠. 뿌리들은 이탄지에 박혀 있고 나뭇가지들은 수은색 우산처럼 펼쳐져 있어요.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에서 암소들이 휴식을 취하죠. 그 나무는 히어로예요. 게다가 나무는 누군가를 보호해줘요. 다시 시작된 발작적인 기침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쓰며 피키에 씨는 긴 독백을 시작한다.
내 아버지가 나무 심는 소리를 눈을 감은 채로 하도 많이 들었더니 어느 날엔 이런 의문이 들더군. 내가 정말로 계속 눈을 뜬 채로 온 숲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내 아버지는 나무를 좋아하셨지. 그레고아루가 나무가 히어로라고 말했을 때 단번에 이게 떠오르더군. 기억이란 참 신기한 거야. 달라질 거예요, 피케 씨. 당신 방식대로 나무가 되세요. 그의 히어로가 되세요. 나의 사랑 디알리카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마음을 누그러뜨린 그녀의 발랄함에 화해할 마음이 싹 든다. 그녀는 갖고 온 의료도구들을 챙겨 문으로 향하며 피케 씨를 보고 말한다. 당신을 믿어요. 예, 피케 씨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의 찬란한 히어로가 될 그레고아르를 탄생시킨 진정한 히어로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혼신의 힘을 바쳐서 그레고아르에게 낭독을 가르침으로써 그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고 낭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저 또한 낭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낭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송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낭독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아주 잘할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 딴에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답답해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몇 분짜리 짧은 시에 집중해서 이끌어가는 것에 비해 장호흡으로 오랫동안 집중해서 그 감정과 리듬을 흐트러지지 않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맨날 글자보다 먼저 말이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발성과 호흡을 연습했었다고 자만했던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저음의 신앙송 목소리로 낭독을 하려 하니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점 엉덩이를 붙이고 복독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의 마력에 빠지다 보니 어느 날은 모임이 있는 날인데도 다른 핑계를 대고 낭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소리 톤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게 톤 잡는 것이 정말 안 되었었는데 북나레이터가 되기 위해 목소리 샘플 녹음을 되풀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실습을 해보았어요. 조금씩 좋아지면서 약간의 톤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힘이 들긴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북나레이터 통과도 했고요. 성우님께 태도나 모습이나 모습 호흡들이 너무 안정적이라는 칭찬도 받았답니다. 저는 정말 바쁘게만 살았어요. 일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이들 5을 키웠습니다. 그런 나의 생활이 몸에 배어 그렇게 바쁘게만 있었던 저를 발견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만하기만 했던 거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이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낭독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송중희 성우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울고 웃으며 함께한 우리 동기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큰 언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군기를 잡겠습니다. 우리 선 넘는 낭독가들 준비되셨나요? 1동 송정희 성우님 사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송정희 성우님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키에 씨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한 토막 읽어드리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는 얼마 못 가 죽을 거야. 내 시신은 화장해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거 내 책들과 자료들도 함께 불태워달라고 했어. 내 책들과 자료들이 나의 호위병이고 황후와 후궁들이자 나의 군대야. 그리고 이 모든 걸 불태우면 누가 알아? 내 유골과 뒤섞인 이것들의 재가 어떤 나무의 거름으로 쓰일지. 재직 공장에다 유골을 뿌려달라고 하는 건 뻔뻔한 얘기일까? 망상이겠지, 그레고아르. 나는 어째서 이 감옥 같은 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내 집에서 생일 끝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뭐가 그리 두려웠던 건지. 이제 난 준비가 되어 있어.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낭독하실 선생님은 낭독을 만나 더 아름답고 의연해진 모습으로 다음 낭독을 이어주실 감성적이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선 이름이 예쁘고요. 얼굴도 이뻐요. 그런데 마음까지도 곱고 따뜻하답니다. 이름이 예뻐서 예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름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려고 외국에 가셨다가 우리 선 넘는 낭독회에 빠질 수 없다 하셔서 날아오셨습니다. 낭독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 여행에서 지금 막 도착하신 장미꽃 같은 장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장미 한 송이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정인숙 선생님의 낭독에는 듣는 이를 쥐락펴락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울림이 있는 깊은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입니다. 전문가반 낭독을 통해서 그레고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저의 인생 책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낭독에 대한 피켓의 가르침과 그레고르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도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 적지 않은 나이인 저를 설레게 하고 다시 꿈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반 선생님들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함께해서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간에 합류해서 그런지 벌써 수료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송정희 성우님과 같은 반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히어로인 송정희 성우님과 우리 선 넘는 낭독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손잡고 오래오래 선을 넘는 행복한 낭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32장에서 36장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피케 씨와 그런 그를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그레고아르. 그레고아르는 피케 씨를 위해 어떤 일이든 돕고 싶어 하고 드디어 피케 씨는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피케 씨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몸단장을 해주려는 내 손길을 거부했다. 그는 내게 말한다. 그런 건 해서 뭐 하려고. 그는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이다. 나는 대뜸 그에게 묻는다. 피케 씨,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아르,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로 알고 싶은 거냐?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며 되묻는 걸까?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겁이 난다. 나는 목이 메어 침을 꿀꺽 삼키고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네가 수리국화를 잠시 떠났으면 한다. 아, 내가 예상했던 대로다. 전기 충격. 뭐라고요? 그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네가 수레국화를 잠시 떠났으면 한다. 물론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가 자신이 했던 말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되풀이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걸어줬으면 해. 나 대신 걸어줬으면. 나는 정신이 번쩍 든다. 어디를요? 그는 내가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있지, 그레고아르. 뭔가 회한을 갖고 죽는 건 그리 편치 않은 거란다. 회한들을 끌어안고 관 속에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비좁거든. 회한들이라니요? 이 세상은 이성을 좋아하고 동성은 좋아하지 않는 성적 취향. 바로 그런 걸 원하지. 그런데 나는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무척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여자들도 사랑한단다. 이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 네가 도와준다면 모든 여인들 중에서도 특히 영원한 어떤 한 여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수도원이 하나 있다. 퐁트브로 수도원이라고. 아니? 아니요, 몰라요. 여기서 뭔가요? 한 200km 좀 넘을 거야. 아니, 250km쯤 될 거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보고 거기까지 걸어서 가라고요? 오, 그레구아르, 너더러 엄청난 모험을 하라는 게 아니야. 거긴 사막이 아니라고. 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백 킬로를 걷는다면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고.
걷기와 수영, 그 두 가지가 서로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몸이 공간 속에 만들어내는 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더 구체화되지. 너에게 이 임무를 맡김으로써 내 마지막 순간들은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채워질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움직임 그 자체란다. 네 주변을 보렴. 아니, 여기 이 수리국화 말고 저기 저 바깥 세상을 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고. 진짜 인생 말이다. 진짜 인생은 춤을 춰. 헤엄을 치지. 뛰어오르고, 걷고, 움직여. 네가 내 계획을 받아들여준다면, 그래서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을 거야.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 될 거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해. 책방 할아버지는 과대망상증 환자다. 하지만 정당하게 평가하자면 피케 씨는 우리를 꿈꾸게 한다. 나는 책 읽는 사람에서 그를 대신해 걷는 사람, 그의 근육과 힘줄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1분 1분 네가 얼마만큼 갔는지 알고 싶다. 나는 네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네가 보는 것, 네가 느끼는 것, 너의 마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네가 나 대신 책을 읽는 그 순간을 알고 싶어. 인생, 진짜 인생을.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낭독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이희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경입니다. 미리미리 음소거도 정리해 놨어야 되는데, 장미 선생님의 그 차분하고 울림 있는 낭독에 막 푹 빠져가지고, 다음 차례를 지금 읽고서는 인사말을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잠시 헤맸습니다. 어쨌든 소개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과 거리가 먼 그레고아르를 낭독가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여정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정인숙 씨도 뭐 아이 5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저는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곁에 두고 또 요즘에 친정어머니까지 약간 치매가 또 오기 시작해서 친정어머니까지 또 집에 오셨다 가시고 또 오고 싶으셔서 아까도 잠시 일어났는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 때 다른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또 납득이 되고 어떻게든 잘 넘기다 보면은 또 다른 지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죠. 또 저는 뭐 남이 이렇게 일을 보면 그걸 그냥 보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제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타인의 기대에만 너무 충실했나 하는 의문도 갖게 되고 그렇게 자꾸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쉼을 또 갖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이 갖고 여행도 하고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죠. 지난 시간들은 누굴 대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구나. 그 삶의 주체가 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힘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제 주체성이 높아진 거죠. 이처럼 모든 일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고아르는 피케를 위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여행을 경험하면서 갖은 어려움과 갈등에 부딪히며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또 낭독할 때는 청중을 잡아두는 힘도 생깁니다. 피케를 위한 여행이 아닌 그레고아로 자신을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에 마주서게 됨을 경험합니다. 피케는 그레고아르의 삶에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해준 거죠. 피케의 어른다운 그런 멋진 삶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엄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고아르의 여행 과정을 발췌해서 조금 낭독해 보겠습니다. 수레국화에서 그 수도원까지 GPS상으로는 200km 거리다. 나는 지금까지 그중 3분의 1을 걸어왔다. 내 머릿속은 때때로 행복감에 취했다가 이내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서 요요처럼 오르락 내리락한다. 가장 최근에 보낸 나의 문자 메시지는 이러하다. 지쳤음. 지긋지긋해. 지. 피켓이 그레고아르가 지쳤대요. 지긋지긋하대요. 당장 전화를 걸어. 내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레고아르? 이제야 봤네. 그레고아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쨌든 피케 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셔. 바꿔줄게. 안녕, 그레고아르. 긴 침묵.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아주 약한 목소리. 세상 저편에서 전해져 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 거기서 나는 핵심을 이해해낸다. 피케 씨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마음을 추스리고 말한다. 헬로, 피케 씨. 전화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잘 지내시죠? 왠지 적절하지 않은 듯한 형식적인 인사말. 그럭저럭. 디알리카 말로는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런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가 말을 잇는다. 몸이 지쳐서 그런 거야. 힘들면 호텔로 들어가. 샤워도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 먹으렴. 술도 진탕 마시고. 나는 깔깔대며 웃는다. 왜 웃는 거냐? 진탕 마시는 거 그건 벌써 해봤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것만큼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은 모양이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레고아르. 하지만 여태껏 그 길을 걸어와 놓고 지금 그만두는 건 어리석은 짓일 게다. 속에서 자존심이 버럭 치민다. 저는 그만둘 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혼자 지내다 보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거든. 네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우리한테 더 자주 이야기하렴. 출발할 때 우리 약속도 그랬잖아. 기억하지? 네, 네, 물론 기억해요. 흰목 속에서 잎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온 사방을 빙 두른 묘비들.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 죽은 15명의 군인들의 성과 이름을 새겨놓은 묘비들로부터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나는 책방 할아버지와의 약속과 이 광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마을 한가운데서 정신적으로 혼란에 사로잡힌 나는 계속 걸어가고 싶은 의욕을 꺾어놓은 이 우울감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지 꾸며낸 내 명랑한 목소리로 책방 할아버지를 안심시킨다. 염려 마세요, 피케 씨. 전 할아버지의 여자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야지. 알리노르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떠나는 순간의 정한 목표 자체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비한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마성 부인이 요양원 홀에 네 여정을 계속 게시해 놓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야.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잖아요. 할아버지와 저만의 비밀. 그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레고아루. 귀가 아프구나. 디알리카, 이놈의 거 소리 좀 줄여주겠니? 그레고아루 얘야, 이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낼 줄 알았다. 당연히 화가 나죠.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통화를 계속할 수 없는 피키에 씨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넘긴다. 그레고아루, 나 디알리카야. 내 말 잘 들어봐. 화내지 말고. 마성 부인이 한번 결정한 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맞아. 부인이 너와 피케 씨의 이야기를 이용해 먹으려 해. 하지만 그럼 뭐 어때? 네가 알아야 할 건 이곳 사람들 모두 네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야. 넌 수리국화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여기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곳에 갑자기 꿈이 생겼어. 정말 근사한 일이야. 책방 할아버지를 위해 걷고 있는 착한 그레고아루. 심지어 면회온 가족들까지 네 소식을 물어. 그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넌 스타가 되었어. 루보시의 딸, 너도 그 여자 알지? 그녀가 네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 해.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그 여자는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지? 피키에 씨, 제 말 들려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래, 들린다. 피키에 씨, 저의 말도 들리시나요? 당신의 귀한 마음 헤아려 봅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태평양 저 건너에 있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의 영원한 베프입니다. 서훈이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이입니다. 명료하면서도 안정적인 희경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영원한 베프입니다. 40년 동안 친구인 것 같아요. 20대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낭독 친구로 발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함께 낭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친구 사랑합니다. 네, 낭독회를 준비하며 저는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그레고아르와 피케의 만남. 한 사람의 인생을 골짜기에서 낭독가의 꼭대기로 이끌어준 아름다운 만남이었죠. 두꺼운 책 표지가 인걸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두꺼운 지식도 훌륭한 전략도 문신처럼 새겨진 그 깊은 상처와 회한도 책 가장자리에서 글자가 있는 페이지의 한가운데를 향해 불길에 사그라드는 것처럼 언젠가도 그 만남에는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인걸불이라는 말 아세요? 참 예쁘죠? 이번 낭독을 통해 처음 접한 말인데요. 활짝 핀 그러나 타지 않은 빨간 숯불이라는 뜻으로 순수 우리말이었습니다. 저만 몰랐나요? 그렇게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 네루다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봄이 벚나무들과 함께하는 그것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봄의 그 벚나무들의 그것을 맞이하는 소망이 되는 것 아닐까요? 낭독은 이렇게 책을 통해 우리에게 타인들과 연결되고 또 우리 자신과 접촉하는 또 하나의 행복을 맛보아 알도록 이끌어준답니다. 그럼 피케의 호흡이 멎어지는 순간을 그의 곁은 지키지 못하지만 비로소 스승과 한 호흡이 되어 걸으며 그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임무를 다하는 장면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책이 타오른다. 표지의 얇은 코팅막이 몇 초 동안 부풀어 오르며 들뜬다. 이윽고 캐러멜색이 된다. 거의 먹고 싶어질 정도로. 그러고는 검게 변한다. 덧없이. 갈리마르 출판사의 시집 총사 애호가들에게 익히 알려진 표지 레이아웃에 따라 네루다의 사진이 아주 작은 크기로 여러 개 반복되어 표지의 3분의 2가량을 덮고 있다. 5개의 얼굴 중 2개, 왼쪽 옆 얼굴 2개가 불길 속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다. 책등은 표지나 옆면보다 더 단단하다. 하지만 차츰 표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책 가장자리에서 글자가 있는 페이지 한가운데를 향해 불길이 번진다. 그 광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내 눈에 책은 사라지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긴다. Quiero hacer contigo lo que la primavera hace con los cerezos.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봄이 벚나무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당신은 몇 시에 세상을 떠났나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디알리카는 왜 나에게 당신이 코마 상태라고 말한 거죠?
나에게 24시간 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신이 그녀에게 부탁했나요? 나를 걱정해서? 날 보호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의심하고 있었나요? 피키에 씨, 그게 바로 날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이 슬픔과 고통을 배가시키지 말아주세요. 몇 시간 후면 나는 예정대로 수도원에 도착할 거예요. 책방 할아버지, 나의 주인은 사라졌다. 그의 방과 수도원 사이에서 내 주인은 죽어버렸다. 책방 할아버지는 우리의 계약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계약은 나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끈질기게 걷는다. 내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들을 밝혀내지도 못한 채 책방 할아버지에게 했던 나의 서약을 위해 그의 불멸의 전집류 장준의, 네루다, 칼비노, 나블레와 셀린, 그가 사랑했던 그 모든 책들, 그가 자기 곁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3,000권의 책들에게 했던 서약을 위해 내가 두 다리의 힘으로 스스로 발견해내기를 바랐던 그것. 오나 하천들의 연결망, 그의 방에서부터 알리에노로 와상까지 다다르는 여정 내내 나를 고무해 주었던 펼쳐진 책. 그가 바슐라리의 고분을 던질 때 오나의 두 수문 사이에서 풀려난 말들의 그 여행. 내가 헤엄을 치던 어제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오늘의 내 눈물 사이. 그 2년의 세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걷는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쉰다. 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 낭독가로 성장한 그레고아르는요, 책 읽는 사람으로 마르크 로제, 아니 피키의 분신처럼 현실 속의 책 낭독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낭독회를 마치며 송정희 성우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들을 기초반에서부터 전문가반이라는 이곳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한한 낭독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준 바로 우리들의 히어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참 많이 울었죠. 그쵸? 성장의 시간을 가진 우리 반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끝까지 낭독회를 지켜보아 주신 예비 낭독가님들, 또 선배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낭독 1년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